Hello, I am in Korea, the land of bibimbap, K-pop, Squid Game, and I'm here for 2 weeks just to explore, eat everything possible. 호주에서 온 나홀로 여성, 9월에 서울에 도전한 여행 스토리, 새벽부터 자정까지 32km를 누빈 하루.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류소녀입니다. 한국을 스치는 순간 감정이 바뀌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홀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서울 땅을 밟은 그녀.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고 말죠. 바로 9월의 끈적끈적한 무더위였습니다. 땀을 비오듯 쏟으며 이런 습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개울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앞에서는 넘어지지 마, 바보같이 굴지 마를 되뇌며 잔뜩 긴장하죠.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는 보기 좋게 외면당하고 새하얀 가루가 잔뜩 묻은 빵 앞에서는 이거 수상한 흰가루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늘 지나치던 동네 개울이고 익숙한 궁궐 돌담길이며 동네 빵집일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어쩐지 보물처럼 반짝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서울의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를 온몸으로 누빈 이 여행자의 알찬 첫날,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행 일정을 줄줄이 읊던 그녀가 특별히 기대를 내비친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스킨케어, 즉 K-뷰티였죠. Korea is a pioneer in skincare, which is ironic because I don't know anything about skincare. But maybe I'll learn something while I'm here. But 이렇게 설렘을 안고 입국장을 나선 그녀. 하지만 서울의 첫인상은 화려한 명소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숨이 턱 막히는 9월의 무더위였죠. 그녀의 첫 마디부터 들어보시죠. Whoa, it is so hot. I have not experienced this mugginess in a very long time. I was warned about this. I think I'm sweating already. Oh my gosh. 그녀가 짐을 풀기로 한 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1번지 바로 명동이었습니다. 늦은 밤 도착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죠. 사실 이런 풍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발길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활기를 그녀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Not my hostel yet, but oh my god, it is alive here. Wow. 밤 11시, 호주 시간으로는 진작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시각이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저녁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좀 뜻밖이었죠. 바로 현금 인출기 ATM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First priority is finding an ATM because cash is king in this country, and I have no cash to speak of. 현금이 왕이라는 그녀의 말. 시장을 다녀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한국 여행의 첫 번째 팁이죠. 그렇게 현금을 두둑이 챙긴 그녀. 드디어 명동거리의 먹거리 탐험에 나섭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죠. Can definitely tell it's a touristy area because prices are absurd here compared to what I assume they would cost anywhere else. 비싼 가격에 놀라면서도 그녀가 인생 첫 한국 음식으로 고른 것은 바로 길거리표 계란빵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소감은 어땠을까요? Okay, I've got my first meal, which is cheese egg bread. It's exactly what you'd expect. It's good. 든든하게 배를 채운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K-뷰티의 성지 올리브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대 앞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죠. That is me leaving an Olive Young overwhelmed. I have honestly no idea what to get in skincare. 수많은 제품 앞에서 압도당한 그녀의 모습. 사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풍경입니다. 올리브영은 이미 외국인에게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지난해 올리브영의 매출은 5조 8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외국인 고객 비중이 무려 28%에 달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4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을 찾는다니 그 위상을 짐작할 만합니다. 자, 첫날 밤을 보낸 그녀는 이튿날 새벽부터 비장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One, get Naver Map. It is an app which is very, very helpful because Google Maps doesn't fully operate here. Although you can see all the destinations in Google Maps, there's no path that can navigate for you. The second is cash. Cash is absolutely king here, and you cannot get away with just using card in most places like markets. So definitely have a lot of cash on you. And the third is a T-Money card. 네이버 지도, 현금, 그리고 교통카드. 그녀가 도착 전 미리 공부해온 한국 여행의 3가지 핵심 비법이었죠.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녀, 카페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한 도심 하천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청계천이었죠. On my way to Cafe Onion, I've arrived at Cheong Yecheon Stream,
I hope I pronounced that correctly. It is an 11-kilometer stream that was part of an urban renewal project in Seoul and also dates back to the Joseon dynasty. 한국의 역사가 흐르는 청계천 앞에서 감탄하던 그녀.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려면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로 징검다리였죠. 그녀의 진땀나는 도전 함께 보시죠. Don't slip. Oh, don't slip. Don't be an idiot. Oh gosh. 1, 2, 3. Yay! 무사히 징검다리를 건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카페, 바로 그 유명한 카페 어니언이었습니다. 메뉴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 결국 가장 기본을 택하죠. There is a lot of choice here, but I think I'm just going to stick with their traditional onion classic because I don't really know what else to get. 빵을 받아든 그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한국식 자식 문화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빵 위에 소복이 쌓인 슈가 파우더를 보고는 그만 웃음 섞인 너스레를 떨고 말죠. Okay. There's a lot of powder everywhere. What is suspicious white powder? 수상한 흰가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달콤한 슈가 파우더였죠. 든든한 아침을 해결한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600년 역사를 품은 조선의 첫 번째 법궁이었습니다. 바로 경복궁이었죠. 입장료를 확인한 그녀, 그 저렴함에 또 한 번 놀랍니다. Entry is very cheap. It's 3,000 won, which is about $3.30 Australian. And you can enter for free if you're wearing the traditional Korean outfit called the hanbok. 단돈 3,000원, 그마저도 한복을 입으면 공짜라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던 그녀는 이 궁궐의 역사를 직접 공부하며 발걸음을 옮기죠. This is Gyeongbokgung Palace. It was built around 1395 and it was the first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그런데 이날 그녀는 미처 계획에도 없던 뜻밖의 행운과 마주합니다. 경복궁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처음엔 무슨 가게 대기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전통의 장엄한 의식이었죠. I found out it is the changing of the guard, which occurs in many countries and also in Korea. So 뜻밖의 수문장 교대식까지 눈에 담은 그녀, 다음 행선지로 향하던 중 한국 물가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내놓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는 더없이 저렴한데 정작 음식값은 만만치 않다는 거였죠. all exhibits and attractions are really cheap here. Entrance fees to some parks and like nice gardens are 1,000 won, which is a bit over $1 Australian. But food here is way more expensive than I would have thought. 다소 비싼 관광지 물가에 아쉬워하던 그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줄 곳을 발견합니다. 바로 서민의 삶이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 광장시장이었죠. The Guangzhou markets are 1,000 times cheaper and more diverse than the markets in Myeongdong, I must admit. And I had read that as well, so we're very glad to have come here. 명동보다 1000배는 저렴하고 다양하다며 만족스러워하던 그녀. 그러나 이날 그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음식도 명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끝을 모르고 치솟는 9월의 폭염이었죠. 물까지 동난 그녀의 절박한 외침 함께 들어보시죠. I've run out of water and I am desperate, so I gotta find a convenience store. This weather is no joke. It is unbearable. 체감온도 35도, 그늘 한 점 없는 다리 위에서 그녀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다음 무대는 그 유명한 노래 덕분에 전 세계가 다 아는 동네, 바로 강남이었죠. 그런데 강남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Within a few square kilometres of Gangnam, there are around 500 plastic surgery clinics that saw almost 800,000 foreign patients in 2024. Though I can confirm that I did not attend a. 그녀의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 85% 이상이 서울에 몰렸죠.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화장품을 넘어 의료 관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죠. 자, 강남까지 둘러본 그녀가 그토록 고대하던 디저트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한국식 빙수였습니다. 난생 처음 맛본 빙수의 감동 함께 보시죠. My first ever bingsu. Oh my gosh, that is delicious. It is such a cool texture. It's shaved ice, but it's almost creamy. I read about this place in a blog, and man, am I glad I took the time to research because a lot of bingsus here are around 15 to 30,000. They're a bit bigger, obviously. Like you can share them, but I'm one person, so this is like the perfect size. And it's only 5,000 won, which is really, really cheap. 크림처럼 부드러운 빙수에 흠뻑 빠진 그녀, 이곳을 꼭 기억하라며 시청자들에게 신신당부까지 하죠. 든든하게 디저트까지 챙긴 그녀는 다시 명동의 올리브영 본점을 찾아
가족 선물을 고릅니다. 동생이 부탁한 물건도 무사히 찾아내 뿌듯해하던 그 순간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깨닫고 맙니다. Damn it, I should have brought my passport. That is so silly of me because the one thing I was told was to always bring your passport when you buy things in Seoul because all of it gets tax refunded. So I will come back tomorrow and do that. Oh wow. 세금 환급을 위해 여권을 챙겼어야 했다는 외국인 쇼핑객들의 단골 실수담이죠. 길고 길었던 하루의 마지막, 그녀는 숙소 사장님과 함께 특별한 야경을 보러 떠납니다. 바로 남산타워였죠.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 손님들을 직접 안내한다는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인상적입니다. Olin's family own Happy Garden Hostel, which I highly recommend if you're staying in Seoul. He offers trips to Namsan Tower in the evening to practice his English.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 앞에서 첫날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그녀. 자정이 넘어 확인한 이날의 기록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After 10 p.m. and I have walked 42,900 steps a day, which equates to 32.1 kilometers.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 하루 만에 32km, 4만 보가 넘는 길을 누빈 그녀. 그렇게 한 외국인 여행자의 뜨거웠던 서울 첫날이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다음 여정은 분단의 현장,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죠. And there you have it, my first 24 hours as a solo gal in Seoul. In the next episode, I bring you on my tour to the North Korean border, to an area known as the Demilitarized Zone, or DMZ. 우리에게는 그저 늘 지나치던 골목이고 익숙한 시장이며 평범한 하루의 풍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 여행자의 눈에는 그 모든 순간이 새롭고 또 반짝였죠. 무더위와 씨름하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녀의 다음 여정도 함께 응원해 주시죠.